이제 NFC 팀들의 프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NFC 웨스트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은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지난 시즌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지난 시즌 이제 전체 32위, 그러니까 전체 일본으로 카일러 머리 선수를 뽑았었던 애리조나 카디널스였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의 성적은 5승 10패 1무였습니다. 사실 이제 성적만 놓고 본다면 어딘가 좀 아쉬운 성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2020 시즌을 더 기대케 하는 그런 내용의 경기들이 많았고, 뭐 한마디로 젖잘싸 경기가 많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그 핵심에는 새롭게 보이는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과 이 새로운 주전 쿼터백 카일러 머리 선수의 활약이 굉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카일러 머리 선수가 지난 시즌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될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시즌 카일러 머리 선수의 스텝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의 한해서긴 하지만 지난 시즌 라마 잭슨이 보여줬던 어떤 성장을 이번 시즌에 카일러 머리 선수가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카일러 머리를 MVP 후보로 꼽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예. 아마 라마 잭슨의 사례, 그다음에 어떤 뭐 듀얼 스렛 쿼터백이라는 그런 유형, 뭐 그런 점에서 좀 유사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부 전문가들이 좀 그런 분석을 내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지난 시즌 라마 잭슨만큼의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게 기대긴 하지만 또 이런 기대들을 들으면 또 못 참잖아요. 너무 설레발 같지만 괜히 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즌입니다. 뭐 애리조나 팬분들이 아니시더라도 그래도 어떤 한국인의 어쨌든 피가 섞여 있는 네. 카일러 머리 선수의 성장을 좀 다 같이 응원해 보면 어떨까 싶고, 이 머리 선수의 19시즌을 잠깐만 좀 돌이켜 보면 예. 3,500 플러스 패싱 야드에 500 플러스 러싱 야드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역대 쿼터백 중에 6번째 기록이고, 예. 신인 쿼터백 중에서는 캠 뉴튼에 이어서 2번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전문가들의 한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이런 기대치를 가지는 것이 뭐 전혀 이제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주 차에 애리조나가 바이위크를 가졌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한 주 쉬고 나면은 좀 재정비를 해서 조금 다시 리듬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마지막 5경기에서 7개의 인터셉션을 던졌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좀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리듬이 좀 깨졌을 수도 있고, 풀타임 1년차 시즌을 치르는 선수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한 시즌을 다 뛰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자신의 장점, 단점을 이제 스스로 또 예.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뭐 2년차 시즌들에는 이러한 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에도 몇몇 변화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변화는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의 영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일러 머리 선수가 데뷔 시즌을 잘 치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물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제 킹스베리 감독과 카일러 머리 선수는 휴스턴을 향해서 이제 약간 좀 절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홉킨스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약간 이 트레이드는 그 메이저리그의 정말 그 역대급 악성 계약 후보로 지금 랭크가 돼 있는 크리스 아처 트레이드와 유사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크리스 아처 선수를 피츠버그가 받아오면서 그때 반대급부로 보냈던 선수가 이 오스틴 메도우스, 그리고 투수 타일러 글래스나우, 거기는 이제 셰인 바즈까지 3명을 보냈는데, 뭐 셰인 바즈도 준수한 활약 보여줬고 나머지 두 선수 완전 대폭발했죠. 근데 크리스 아처는 굉장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급의 약간 이 역대급 호구딜이다. 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이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예. 되는 트레이드죠. 뭐 어쨌든 홉킨스를 트레이드로 데려왔고, 레리 피츠제럴드는 이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피츠제럴드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넘버원 리시버라는 자리가 힘에 붙이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홉킨스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피츠제럴드 선수에게 조금은 이제 부담을 덜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고, 3년 차를 맡게 된 이제 크리스찬 커크 선수도 훨씬 더 좀 쉬운 환경에서 이제 시즌을 치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피츠제럴드 선수가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좀 LG 트윈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연히도
그런데 박용택 선수가 사실 저희 녹화 기준 이제 며칠 전에 결정적인 홈런을 하나 쳤었거든요. 네. 뭐 피츠제랄드도 이제 거의 은퇴가 다가오는 이제 시점인데 이렇게 좀 마지막 불꽃을 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크리스찬 커크와 앤디 이사벨라도 그 이제 딥스렛 유형의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홉킨스의 우산을 쓰고 이제 그런 한 번씩 홈런을 쳐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러닝백으로 좀 얘기를 넘겨보면 이 캐년 드레이크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중반에 오게 됐는데 이 선수를 트랜지션 태그를 부여를 하면서 잡았습니다. 일단 1년을 안 쳤고 지난 시즌 이제 애리조나에 합류한 이후에 8경기 643야드 8개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만큼 올 시즌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리미지 야드 기준으로 보면 경기당 평균 100야드 이상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캐리당 전진 야드도 마이애미 시절에 3.7야드에서 이제 애리조나로 넘어와서 5.3야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애리조나의 공격 스킨과 좀 잘 맞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프레드 헤비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 시스템 때문에 드레이크가 뛸 공간이 좀 넓어졌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포텐셜을 폭발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데이비 존슨의 악성 계약까지 이제 휴스턴으로 떠넘긴 애리조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트레이드 자체에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캐년 드레이크 선수의 올 시즌 활약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근데 사실 타이트엔드 쪽에서는 이렇다 이제 리시빙 옵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리시버들이 갖춰져 있고 지금 오라인이 굉장히 좀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럼블락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타이트엔드의 역할이 중요한 그런 애리조나입니다. 그러니까 맥스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럼블라킹에서 좀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뭐 카디널스는 타이트엔드에는 이제 이번 뭐 오프 시즌에는 이렇다 할 보강은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리시빙 옵션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럼블락이 훨씬 더 중요한 타이트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오라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일단은 이 레프트 태클 DJ 험프리스를 3년 4,5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잡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센터 이 AQ 시플리가 템파베이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 3라운드 출신의 메이슨 콜 선수가 다시 이제 주전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 지난 시즌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라이트 태클 저스틴 머레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예. 사실상 이제 그 선수는 이 마커스 길버트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급하게 웨이버로 땡겨왔던 그 오클랜드에서 데려온 선수였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즌에는 플랜 A였던 마커스 길버트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 선수가 또 코로나 옵트아웃을 선언하면서 20시즌에도 이제 팀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데려온 의미가 크게 없는 선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시즌 트레이드로 건너왔는데 무릎 부상으로 못 뛰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릎 부상 복귀해서 연장 계약을 이제 새로 체결을 했습니다. 새롭게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코로나 옵트아웃을 선언하면서 또 뛰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팀에 이제 2년째 있게 되는데 아직 출장 경기는 한 경기도 없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플랜 B를 가동해야 하는 이제 킹스버리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3라운드에 뽑은 신인 조시 존스 그리고 지난 시즌 제츠에서 뛰었던 켈빈 비첨이라는 선수가 좀 주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베테랑 켈빈 비첨 선수가 먼저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오라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난 시즌에 비해 크게 향상이 됐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애리조나의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이 바로 오펜시브 라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스킬 플레이어진에는 좀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오라인에서의 큰 보강은 좀 없었다는 느낌입니다. 예. 뭐 어찌됐든 올해도 이 카일러 머리 선수가 적잖이 바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수비로 넘어가 보면 일단 지난 시즌 저희가 이제 탈돌 효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탈돌 효과를 제대로 보여줬었던 이제 디펜시브 태클 조던 필립스 선수가 3년 3천만 달러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번 드래프트 4라운드에서 2명의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레키 포트 그리고 라샬 로렌스까지 지명해서 이제 백업까지 든든하게 챙겼던 애리조나였고요. 엣지에서 이제 데본 케냐드 선수를 3년 2천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1라운드 8번으로 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아이자 시몬스를 또 지명을 했었던 애리조나였고요. FA로 이제 라인베커 디본드라 캠벨 선수도 데리고 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전반적인 이제 수비의 핵이라고 한다면 이 챈들러 존스 선수가 되겠어요. 역시나 이제 이 반대편 엣지에서 뛰게 될 대부분 케냐드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챈들러 존스가 외롭게 고군분투를 했었던 카디널스의 D라인이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오펜시브 라인에 이렇다 할 보강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아이지아 시몬스를 뽑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몬스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수비에서 여기저기 좀 동분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앞서 이 드래프트 리뷰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듯이 아이자 시몬스는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컴바인에서 40야드 대시 기록이 무려 4.39초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세이콘 바클리나 크리스찬 맥카프리보다 빠른 기록이니까 뭐 어느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 뭐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 선수가 이제 클램슨을 졸업한 선수인데 뭐 인사이드 라인베커,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코너백, 세이프티 뭐 대학에서 전천후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비에서 왔다 갔다 끼워도 다 쓸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이런 선수가 있으면 수비에서의 어떤 이 백업 플랜을 세울 때도 굉장히 좀 편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상대 공격진에 어떤 특장점이 있는 그런 뭐 선수나 뭐 그런 포지션들을 막기 위해서 이 아이지아 시몬스가 이제 조커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부다 베이커 선수에게 연장 계약을 안겨주면서 이 또 잡아 앉힌 그 애리조나 카디널스입니다. 이 부다 베이커 선수와 4년 5,900만 불의 계약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역대 세이프티 최고의 계약이라고 해요. 예. 아마 이제 자말 아담스가 뭐 곧 경신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카디널스가 이 부다 베이커에게 많은 기대를 보여줬고 그 지난 시즌에 이제 징계 때문에 많은 경기 결장을 했던 패트릭 피터슨이 1주차부터 뛰게 된다는 점이 뭐 카디널스로서는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예. 피터슨의 이제 복귀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또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난 시즌 3년 2,250만 달러 계약을 주고 데려왔었던 로버트 알포드 선수가 일단 지난 시즌엔 다리 골절로 이제 뛰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또 흉근 쪽에 이 부상을 입으면서 또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좀 연쇄작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알포드 선수가 못 뛰면서 이제 2년 차를 맞는 코너백 바이런 머피가 또 다시 이제 주전으로 나서야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바이런 머피는 원래 슬락 코너백에 좀 어울리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렇다 할 이제 대체 자원이 없다 보니까 뭐 지난 시즌에도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뛰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번 시즌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런 머피 선수 스스로가 좀 변화하면서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세컨더리 쪽은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는, 특히 이제 코너백 쪽에 아쉬움이 있는 그런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되겠고요. 뭐 어쨌든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가 있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 뭐 많은 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카일러 머리 선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팀이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뭔가 달라져가는 모습이 점점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 티켓이 한 장 더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리조나도 와일드 카드 정도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지구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뭐 우승을 바로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 그래도 와일드 카드 후보로 이 카디너스를 놓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어쨌든 이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이번 시즌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LA 램스의 시즌 프리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